혹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끝없는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주 오래전 고대의 도가 사상가 장자는요, 이런 압박에 대해 아주 급진적인,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평판,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딱 멈춰 세우고 묻는 거죠. 과연 그게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 맞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의 모범적인 삶의 기준은 바로 공자가 제시한 길이었어요. 의무를 다하고 좋은 평판을 쌓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하지만 장자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발성, 익명성, 그리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여기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럼 장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충격 요법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좁은 세상에 갇혀 사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로부터 시작돼요. 바로 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고기인데요. 크기가 무려 수천 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벌써 우리 머릿속의 스케일이 막 깨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물고기가 갑자기 새로 변신합니다. 이름은 붕. 날개를 쫙 펴면 하늘이 그냥 구름으로 뒤덮이는 그런 엄청난 새가 되는 거죠. 이 상상도 못할 변화와 스케일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상을 가뿐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붕새는요, 남쪽 바다로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무려 9만 리 상공까지 솟구쳐 올라야만 해요. 9만 리. 그제야 비로소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상상도 안 되는 스케일 앞에서 우리가 매일 쫓는 그런 목표나 야망들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때 누가 툭 튀어나오냐면 매미가 나와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서 저 나무까지 가는 것도 벅찬데 뭐하러 9만 리씩이나 올라간대? 매미의 세상에선 그게 전부거든요. 붕새의 위대한 여정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일 뿐이죠. 자, 여기서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현실이야,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좁은 우리만의 경험에 갇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매일같이 매미의 눈으로 붕새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장자 철학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도, TAO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죠. 그럼 대체 뭘까요?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로 만나는 거대한 중심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맨날 나누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장자는 우리의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말을 던져요. 나누는 게 곧 세우는 거고 세우는 게 곧 무너뜨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 역설적이죠? 이게 바로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의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도 말이죠. 그냥 더 큰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철학,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처럼 갓생 살아야 하고 뭐든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한테요. 여기서 장자는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쓸모 없음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엄청나게 큰 박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물을 담을 수도 없고 바가지를 만들 수도 없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결국 이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쓸데도 없네 하고는 그냥 박을 깨부숴 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해진 용도에 안 맞으면 그냥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리죠. 바로 이때 장자가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아니, 왜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 위를 둥둥 떠다닐 생각은 못했어? 결국 문제는 박이 쓸모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남자의 상상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고정관념만 딱 깨면 쓸모없던 것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쓸모 있는 나무, 그러니까 곱게 잘 자란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되죠? 베어서 널빤지가 돼요. 근데 울퉁불퉁하고 못생겨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나무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도끼를 피해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쓸모 있음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덫일 수 있다는 정말 소름 돋는 역설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도와 하나가 되어서 행동한다는 게 어떤 경지인지 정말 멋진 비유를 통해 알아볼게요. 바로 힘들이지 않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왕이라는 왕이 자기네 요리사가 소를 잡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칼질이 아니었어요. 마치 신성한 춤을 추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화로웠던 거죠. 힘이 아니라 리듬과 흐름이 느껴졌달까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처음에는 이 요리사도 그냥 소의 겉모습만 봤대요.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소의 내부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힘으로 뼈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빈 공간, 그 자연스러운 결에 따라서 칼을 쓱쓱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요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칼을 19년이나 썼는데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로 애쓰지 않는 무의의 힘입니다. 현실의 흐름에 완벽하게 올라탔을 때 얼마나 강력하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죠. 이제 장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땅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자기는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였죠.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딱 깨고 나니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방금 나비가 되는 꿈을 꾼 인간인가? 아니면 지금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 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자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진짜 자유를 향해 떠나는 여행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